안녕하세요. 헬로바스 학원 김효상 원장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건축도장기능사 글자가 바뀌었어요. 다른 건 변동이 없는데 글자 6개만 바뀌었습니다. 글자 내용만 좀 바뀌었고, 기존에 뭐 번호 문자 도안, 뭐 연마, 과정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지명으로 바뀌었네요. 서울, 인천, 울산, 뭐 광주, 충남, 강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나중엔 뭐 제주, 뭐 기존에 없던 도시들도 이제 뭐 또 보여줄지도 모르겠네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인천 가면 인천 쓰라고 하고 서울 가면 서울 쓰라고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 글자 쓰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쓰는 원칙이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늘 그래 왔지만 글자의 상하 좌우가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이 틀 50에 50을 띄어서 135에 100이라는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글자가 꽉 차게 최대한 크게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그걸 지키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세부적으로 글자의 모양이 조금 더 크고 작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요 원칙만 가지고도 아마 글자를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번 좀 연습을 해보시면 혼자서도. 다만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아끼고자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쓰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이 안상수채를 쓰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최대한 합격에, 즉 내가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뭐 하나를 내가 굉장히 잘해서 그걸 파고들어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접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닌 말로 건축 도장 시험이라고 하는 페인트라는 도료를 다루는 시험을 보는 거지, 우리가 뭐 이 글자체의 원형인 안상수채, 지금 뭐 안상수채라고 하지도 않지만 문자 도안을 하는 거가 이거의 이 시험의 가장 주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작을 피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시는 정도로 그냥 연습을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이제 공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 공개 문제상에 문자 도안에 관한 언급이 있는 걸 이렇게 캡처를 해 놨어요. 요거는 이제 도면, 실제 마지막 장에 있는 도면 부분이고요. 역시나 뭐 치수가 변한 건 없고요. 보시면 이런 교판에 이쪽 모서리, T자로 이렇게 각목이 있는데, 보통 이제 수성 상도 작업을 하시고 나서 그 위에다 이제 문자 도안을 쓴 거를 이제 옮기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쪽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에 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쪽 기준으로 모서리 50에 50,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처럼 트레이싱지에다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옮길 때 위에 있는 이 여백 부분만 뭐 감독관 분이 이제 서명을 하는데, 이런 데 서명이 없다라 치면 그런데 뭐 잘라내거나 아니면 접은 상태로 요 모서리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이게 딱 우리가 틀을 이미 짜놨기 때문에 옮길 때 되게 편하겠죠. 하단부만 마스킹 테이프로 두어 군데 이제 고정하신 다음에 뭐 연필이나 샤프 뭐 이런 걸로 위에서 흔적을 남겨서 옮기시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 옮기시든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고, 그 치수가 앞서 보신 대로 요거 기존의 것과 뭐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문자의 배치 크기에 적용하되 이 기준, 그 오차 기준 같은 것, 즉 50에 50이어야 되는데 뭐 55에 뭐 혼자 50이거나 뭐 45에 50이거나 이런 식으로 눈금을 잘못 보시는 경우가 은근히 꽤 있으시거든요. 아니면 뭐 135에 100인데 뭐 140에 100을 만들다거나 뭐 그런 식의 실수만 없다면, 이 내부적인 글자가 뭐 글자 회계 두께가 조금 더 두껍고 작고 이 삐침이 뭐 조금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것들은 평가 요소, 주된 평가 요소가 아니라는 거고요. 전반적인 배치와 명확성을 본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유사하게 그냥 쓰시는 정도면 되고요. 그게 조금 무너져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상하 좌우만 맞닿아 있으면 됩니다. 이게 5mm 이상 오차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글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뭐 시험이라는 게 회차가 진행이 되고 남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써오니까 상대적으로 나만 너무 못 쓴 것 같으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몇 가지 이제 작도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원칙도 이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존에 모는 틀을 깔고요. 그 위다가 실제 글자를 안상수체 굵은체라고 하는 글자를 이 틀을 만들고 135의 100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자간을 조절을 해서 딱 맞게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게 좀 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재보면 미묘하게 다 다릅니다. 뭐 실제로 회계 두께는 10mm로 우리가 보통 많이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 재보면 조금 더 돼요. 11점 몇 mm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은 또 뭐 치읓 같은 경우 이번에 치읓이 이제 다시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작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할 때 뭔가를 그릴 때 뭔가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거에 맞게끔 일관된 뭔가로 진행이 돼야 좀 그게 교육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예외가 많으면 그건 그냥 암기죠. 예, 그래서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서체라는 거는 그 고유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그걸 다 캐치할 수는 없어서 간소화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간소화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체 외곽 치수를 맞추는 것 외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만 또 너무 이상하게 쓰면 선생님이 글자는 이런데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제 입장에서는 교육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면피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중요한 건 외곽 치수를 맞추시면 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쓰는 원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 제가 일부러 좀 가려 놓으면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국 이제 외곽에 닿는 것들을 먼저 확정해 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기억 같은 경우는 왼쪽에 무조건 닿아야 되는 게 이 기억이란 자음의 숙명인 거고요. 이 옆에 보시면 뭐 이렇게 중성이 있죠. 한글을 보통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하지만 한 글자만 놓고 보면 초성, 그 다음에 중성, 마지막에 갔다가 해서 종성 이렇게 부르죠. 요거는 뭐 세로로 있으니까 세로 중성, 이거는 이제 가로로 있으니까 가로 중성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삐침이라고 제가 지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세로 중성이 보통 이 제일 높은 데들을 다 마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단부는 종성들이 마킹을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글자의 특징에 따라서 종성이 닿을 수도 있고 중성이 닿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원칙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글자를 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쓰려면 그런 것들의 어떤 적정한 비율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 비율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든 회계 두께는 1cm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여기도 1cm고요. 여기도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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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다 1cm인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가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라서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음의 세로 높이는 3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성칸을 40, 25, 35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틀을 만들 때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그 대강의 비율을 이미 세팅을 해 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교육하시는 학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 아까 그렇게 모는 종류로 해서 어느 정도 그나마 조금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종성 즉 자음의 높이가 35이기 때문에 밑에 칸은 이제 종성 칸이거든요. 그래서 종성이 그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그럼 왜 40이에요? 종성 뭐 자음률도 위에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그 강원 이런 글자를 보시면 세로 중성이 항상 제일 높은 데를 마킹을 하고 있어요. 실제 글자를 봐도 둘 사이에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하는 입장에서 위에를 5mm를 이렇게 빼버리면 35, 35라는 자음의 높이라는 기준이 서로 통일되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음의 높이는 35다. 자음이라는 게 뭐 세로 높이만 있겠습니까? 가로폭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음이 있는데
자음이요, 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 가로폭이 좀 사실 미묘하게 다 다릅니다. 이응 다르고 시읒 다르고 지읒 다르고 뭐 다 다른데요. 치읒도 조금씩 다르고 한데, 그걸 우리가 좀 세밀하가 이건 뭐 36점 얼마로 하시고 이건 34점 얼마로 하시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퉁치는 거예요. 35, 35. 그 근거는 사실은 이제 원입니다. 원. 이 원이라는 건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령 히읗, 지읒, 시읒, 이응, 치읒 요거를 제가 이제 편의상 좀 다른 것들과 구분된다 그래서 특이자음이라 부르는데요. 얘네들은 이 원을 기반으로 해서 35, 35라는 틀 안에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원은 뭐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그 35, 35가 맞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치읓 이런 것들은 사실 위아래로 폭이 더 크기도 하고 뭐 조금 더 짧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예외를 많이 만들면 좋지 않고, 또 35, 35 정도로 하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면 크게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요. 세로선과 가로선으로만 이루어진 자음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제가 편의상 그냥 각졌다 그래서 각진자음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가로폭을 30으로 하시면 글자가 대충 우리 예제에 나와 있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뭐 만약에 그리는데 나뉘고 헷갈린다 그럼 그냥 다 35, 35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30, 30으로 그냥 가로폭은 다 30으로 하셔도 되고요. 특이자음이라고 해서 따로 뭐 35로 할 게 아니라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선생님들의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나는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유사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구분지어서 하시면 되고, 그런 게 난 귀찮다, 그냥 외곽 요건만 맞출 거다. 예, 아무튼 그래서 자음의 가로폭은 각진자음은 30이고 특이자음 히읗, 지읒, 시읒, 이응 이런 애들은 35다. 그렇게만 구분 지어 주시면 돼요. 이 글자를 쓰실 때 얼추 유사하게 여기 써 있는 것들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보이려면 제가 말씀드린 자음의 가로 비율, 세로 비율은 어차피 30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만사 공통으로 정해져 있고, 가로 비율을 30으로 하냐 35로 하냐, 일단 첫 번째 요걸 기억하시는 거랑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자음하고 옆에 세로 중성이 왔을 때 그 띄는 정도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 조금씩 다르게 띄어야 돼야 좀 더 이제 실제 글자와 어느 정도 유사한데요. 각진자음은 1cm를 띄시면 돼요. 근데 특이자음은 조금 덜 띄면 돼요. 옆에 특이자음과 세로 중성은 조금 덜 띄면 되고, 각진자음은 1cm 정도 10mm만큼 띄시면 된다라고 그냥 요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음의 가로폭, 각진자음은 30, 특이자음은 35 요거랑, 두 번째 각진자음과 세로 중성이 왔을 때는 10mm를 띄고 특이자음이 왔을 때는 10mm보다 좀 덜 띈다. 보통 뭐 시읒 같은 경우는 한 6mm, 뭐 치읒 같은 경우는 한 8mm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그냥 선생님들이 임의대로 하시면 돼요. 한 6에서 8mm 사이로 적당히 좀 덜 띈다, 특이자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글자는 항상 기준이 이쪽 기준으로 글씨가 써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쓰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쓰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쓰고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항상 이쪽 오른쪽에 닿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연히 일단 오작은 피해야 되고 보니까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지금 딱 봐도 여기 가장 오른쪽을 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뭐 어차피 똑같죠. 회계 두께 1cm, 가로폭은 각진자음이니까 30, 높이는 35,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살짝 겹쳐서 이렇게 올라갔죠. 위에를 반드시 마킹을 해야 되고, 세로 중성은 그게 가장 큰 소임이니까. 여긴 왜 이렇게 겹칠까요? 요거는 그냥 이 안상수채라고 하는 글자체의, 문자도안 글자체의 특징이에요. 특징. 준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어느 정도 겹치냐면 보통 한 3mm 정도, 3, 4mm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임의로 겹치면 돼요. 어느 정도 유사하게 쓰고 싶으시다면. 그거 뭐 그냥 이렇게 딱 끊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좀 떨어져 있으면 좀 뭔가 배치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봐야 감점입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해서 이걸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요 중성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간 떨어져서 좀 이따가 다시 글자 안에 있는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서 이응을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위치를 가령 이 삐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냐면 뭐 위에서 몇 미를 띄어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글자를 보시고서 여기는 이런 글자를 보시고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원의 밑선보다 여기 옆선이 조금 높네 혹은 낮네 혹은 비슷하네 하는 식으로 보시고 그냥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랑 어느 정도 비슷하다 보면 여기다가 밑에 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어차피 회계폭은 1cm잖아요. 그죠? 그거에 맞춰서 이걸 긋고 그래서 이걸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그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같은 삐침의 위치가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는 뭐 내려가 있고 이러면 글자가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등한 것들의 위치는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똑같이 비슷하게 내려온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하는 중에 자음이 올라가서 이게 겹치는 게 아니라 이 중성이 모음이 내려와서 자음의 영역을 침범해서 겹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래요. 가령 광주라는 글자를 보셔도 모음이 올라간 거지 자음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음이 내려와 버리면 본인의 어떤 세로높이라는 그 비율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조금 내려왔다 그래서 그게 뭐 문제될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상하 좌우만 닿으면 됩니다. 그 치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삐침들 있죠. 삐침은 정사각형 모양이나 정사각형보다 조금 긴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예, 요 정도 뭐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리시면 되고 그렇다고 막 너무 길게 했다고 선생님 저 큰일 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조금 뭐 감점 혹시 혹여 있다면 그냥 조금 맞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글자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제가 별로 못 봐요. 거의 없어요. 뭐 치수 이런 데 위치 50, 50 뭐 잘못 놓으시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백 가운데 여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글자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서 이 글자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여백인 거지. 즉 첫 번째 글자는 왼쪽이에요. 오른쪽 글자는 그 오른쪽으로 이 맞닿게끔 그린 다음에 알아서 남는 게 여백인 거지. 자, 그럼 이제 글자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서울이란 글자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서울이란 글자는 시옷 같은 경우는 특이자음이잖아요. 히읗, 지읒, 시읒, 이응, 치읒. 근데 히읗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없고요. 지난번에는 있었지만 지읒, 시읒, 이응, 치읒 요것들만 높이는 어차피 35인데 가로 비율은 35라고 했죠. 그래서 시옷은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시옷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기준이 요 위가 돼야 되겠죠. 이 가운데에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험을 볼 때 이런 방한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생긴 방한자고 요 안에 보면 이렇게 5mm 간격으로 이제 격자가 돼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니까 35mm짜리 폭의 방한자가 되겠죠. 그래서 한 칸 한 칸이 5mm예요.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회계 두께가 1cm라고 했잖아요. 10mm. 그러니까 두 칸이면 10mm니까 그걸 마치 획이다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1cm 두께 어떤 자를 구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시겠죠. 근데 이제 시중에서 저도 뭐 찾아보긴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한자로 어차피 그냥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방한자라고 하면 그 칸이라고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이 되겠죠. 이 폭이니까. 요걸 가지고 보시면 이게 좀 제가 이제 다소 작업이 이제 툴로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지만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기준점을 여기를 찍겠죠. 그냥 뭐 위에서 5mm 정도 띄셔도 되고요. 시옷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5mm보다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살짝 올렸는데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점을 하나 이렇게 찍으시고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 방한자에 이 하단 부분이 이렇게 오게끔 그 들고 가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보시면 여기를 이 선에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딱 맞추신 다음에 보시면 방한자의 두 칸, 한 칸, 두 칸 제가 빨갛게 표시한 요 끝이 한쪽 끝이 이쪽 모서리에 닿고 한쪽 끝이 요 하단 부분에 닿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닿을 때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기역자로. 즉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반대편은 어차피 회계 두께 1cm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두 칸
이런 식으로 두 칸 비슷하게 맞춰서 그냥 그으면 되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제 그리는 영상도 조만간 다시 한번 올릴 건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향후에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옷은 방한자의 두 칸을 마치 지 본연의 획인 것처럼 갖다 대고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준점이라는 거는 이 두 칸의 여기 양끝 모서리가 내가 만든 35라는 이 틀, 여기 보면 점선으로 지금 선이 그어져 있죠. 이 틀에 왼쪽으로는 한쪽 이 모서리가, 또 하단부에도 마찬가지로 한쪽 모서리가 닿을 때 그냥 이렇게 그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이제 중성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세로 중성이 옆에 와 있잖아요. 세로 중성 아까 오면은 얼마 뛴다 그랬죠? 얘는 특이자음이니까 좀 그 각진자음은 1cm 정도 뛰지만 특이자음은 좀 덜 뛴다 그랬죠. 그래서 6에서 7mm 정도 적당히 뛰신 다음에 거기다가 얘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데 밑에 이렇게 살짝 침범한 거는 그냥 이 글자체 고유 특징인 거고요. 그래서 이 울자에 여기도 이렇게 살짝 파고 먹고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삐침은 아까 정사각형 모양 되게끔 그린다고 했잖아요. 실제 보시면 이렇게 시옷의 이 변에 살짝 얹히듯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6mm, 아까 띄었으니까 6mm 정도 띄었겠죠. 6mm, 7mm, 8mm, 9mm, 10mm 되는 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시면 1cm 짜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께는 어차피 1cm니까 거기서 또 1cm만큼 올려서 긋고, 그 다음에 여기 마저 그어서 이제 이렇게 턱 얹히듯이 모양을 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울자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파는 이런 도형자를 쓰거나 아니면 뭐 콤파스를 쓰거나 하는데요. 이음 같은 경우는 특이자음으로서 이 도형자의 기준은 이것들이 다 지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이자음 같은 경우는 가로폭을 35로 하기로 했으니까 35짜리 도형자의 원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앙점, 뭐 필요하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중심점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심점에서 이런 식으로 35라는 이 틀에 맞게끔 이렇게 그으시는 거죠. 그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건 얼마를 그어야 돼요? 그러면 35에서 여기 지금 지름이 여기서 1cm 빠지고 여기서 1cm 빠니까 1cm짜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2를 뺀 걸 그리는 거예요. 35에서 2를 빼면 15짜리를 여기 중앙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쵸? 35에서 2를 빼야 여기 가운데가 15가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회계 두께가 1cm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중성은 보시면, 가로중성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삐침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글자 방향, 자음 방향으로 붙어요. 가령 이거 서울자의 울자 같은 경우는 삐침이 이쪽 밑에 있는 리을하고 이렇게 아까 여기 좀 파고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붙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그거에 맞게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1cm 폭으로. 이 폭은 어떻게? 초성, 이 자음의 폭에 맞추시면 돼요. 특히 초성의 자음의 폭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35니까 35 정도 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리을은 얘를 옆에를 이렇게 늘려서 그냥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뭐 이거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다 붙여버려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한 원칙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이제 각진자음은 30, 특이자음은 35로 하겠으니까, 뭐 35, 얘네가 35면 얘를 35로 그리려면 양쪽으로 뭐 대략 2.5mm씩 그냥 빼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아니 뭐 이런 게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시면 돼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밑에가 닿아야 된다라는 거. 오른쪽은 이응이든 여기든 뭔가가 닿아야 된다는 거. 위에는 이게 닿아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란 글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리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리을도 이거 다 회계 두께가 1cm잖아요. 이런 게 다 회계 두께가 1cm니까 그러면 35라는 공간에서 1이 3번 들어가면 3cm인데 그럼 남는 거는 5mm잖아요. 5mm를 여기서 2.5mm, 여기서 2.5mm 정도 이렇게 여분을, 그러니까 여유 공간을 주면 이게 딱딱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쓰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칙, 첫 번째, 회계 두께는 10mm라는 거, 1cm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자음의 세로 높이는 35라는 거, 그걸 기준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진자음의 가로폭은 30, 특이자음은 35로 했을 때 비율이 조금 더 실제 글자의 원형에 가깝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복잡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30으로 하셔도 되고 35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위 띄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음과 세로중성이 만났을 때는 그 옆을 얼만큼 띈다. 특이자음은 세로중성이 옆에 오면 좀 1cm보다 덜 띄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령 충남이란 글자를 보시면 충남의 요거 글자는 여기서 여기가 얘는 각진자음이고 여기는 이제 세로중성이니까 여기가 1cm만큼 떨어졌을 때 글자가 이상적으로 나와요. 실제 모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특이자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덜 띄어야 된다. 그 띄는 것도 사실 글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선생님들 임의대로 조금 덜 띄면 글자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은 이거 뭐 도형자 35짜리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여기 꼭 닿게, 왼쪽에 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 5mm 띄고, 그래야 35, 35라는 틀 안에 들어가니까 35, 35짜리 그리시고, 아까 가운데 원은 뭐라고 했죠? 여기서 1cm, 1cm, 2cm가 빠지니까 15짜리를 그리시는 거예요. 35짜리 하나 그리고 15짜리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박스 라인에서부터 얼마만큼, 얘는 특이자음이니까 세로중성이 옆에 왔을 때 얼마만큼 좀 덜 띄어야 된다. 그래서 6, 7mm 띄어서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살짝 침범하게끔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기준으로 얘랑 살짝 겹치게 해서 니은을 이런 식으로 또 그려주는 거죠. 얘도 뭐 어차피 정해졌잖아요. 각진자음 높이는 35, 가로는 30, 두께는 어차피 10cm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글자를 보니까 맨 오른쪽에 닿는 부분이 이제 종성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종성을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을 먼저 마찬가지로 35 높이에 가로폭 30, 두께 10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다시 옆에 있는 중성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짝 겹치게 해서 똑같이 위에를 반드시 마킹해야 되고, 그래서 1cm 폭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옆에 보시면 치읓은 또 특이자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글자는 항상 이 왼쪽을 기준으로 글자가 진행되어 오고, 두 번째 글자는 항상 오른쪽 이 라인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오는 게 일단은 오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해서 세로중성을 먼저 이렇게 그리시고 나서 거기서 얼마간 그어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시는 거예요. 이런 자음들은 항상 박스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역산을 하는 거예요. 특이자음이니까 35만큼 가서 박스를 치고 나서 거기다가 치읓을 그리시는 거예요. 치읓은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실제는요 치읓이 발이 좀 더 이렇게 밑으로 하단부로 내려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예외를 만들어서 뭐 딱히 좋을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 글자를 써놓고 보니 크게 어색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기존의 원칙대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 치읓은 마치 히읗을 예전에 그렸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위에를 여기를 1cm를 띄시는 거예요. 1cm를 먼저 띄고, 그 다음에 지읒이나 치읓 같은 경우는 이게 마치 허리춤이고, 이게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 치면 다리 벌린 게 이 허리춤보다 살짝 나온 게 글자가 조금 자연스러워요. 실제 글자를 확대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차원에서 양옆으로 살짝씩 빼서 1cm 두께로 일단 이걸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각선에, 가상의 선에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제 시옷 아까 그렸던 방식과 똑같아요. 방한자의 두 칸이 양 모서리에 이렇게 동시에 닿을 때쯤 이렇게 그리는 형태로 해서 시옷을 여기다 갖다 그려주는 거죠. 시옷이 이렇게 파먹고 들어간 건 그냥 이 글자체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준수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꼬다리는 회계 두께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여기 써 있는 글자를 보시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 조금씩 더 들어갔으니까 좌우로 넣고, 위로는 좀 좁고 뭐 사이가 좀 띄어졌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애가 뭐 세로중성이 없고 얘가 혼자 딸랑이 있다면 당연히 얘가 맨 위로 올라가서 마킹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세로중성이 다 마킹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삐침 같은 경우는 이 글자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1cm 폭이면 한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겹쳐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찾아서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시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여기에 얹히듯이 되어 있는데, 치읓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글자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것과 유사하게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천이란 글자는 이렇게 그린다. 그러니까 특이자음과 옆에 세로중성이었을 때 그 덜 띈다라는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글자가 크게 어색하지 않게 아마 나오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울산이란 글자를 보면 글씨를 쓰는 순서는 똑같아요. 첫 글자는 왼쪽에 닿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쭉 펼쳐 나가고, 두 번째 글자는 오른쪽에 닿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펼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응 뭐 좀 아까 설명했으니까 35짜리 그리고 15짜리 2 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삐침은 요런 삐침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보통 이게 한 5mm 정도 떨어지게 돼요. 막상 그리고 나면. 그래서 이 가운데 기준으로 이 삐침이 위치하게끔, 이 밑에 있는 삐침이 위치하게끔 그려주고 나서 이걸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삐침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5mm 정도를 띄어서 얘를 그리고 나서 그거 기준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그린 다음에 리을은 아까 서울에서도 그렸었죠. 그래서 1cm 폭으로 그려야 되니까 높이가 35니까 1이 3번 들어가니까 3이니까 남는 5를 2.5씩 나눠서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주면 글자가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 친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딱 봐도 여기랑 여기가 닿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근데 그리는 순서상으로는 이걸 그려놓고 이걸 기준으로 이걸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종성을 먼저 35에 30이라는 틀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성을 이렇게 살짝 겹쳐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삐침의 위치는 주변에 있는 것들과 비교되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위치를 적당히 하셔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시옷은 특이자음이네요. 그죠? 특이자음은 아까 얼마 띈다 그랬죠? 좀 덜 띈다 그랬죠? 6에서 7mm 정도 띄어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꼭 그으시고, 왜냐면 여기 두 번째 글자의 특히 자음은 항상 세로중성 기준으로 얼마간 띄어서 이걸 긋고 역산해서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6, 7mm 띄어서 가상의 선 긋고 거기서 역산해서 35mm짜리 박스를 이렇게 그리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시옷 그리는 원칙에 따라서 시옷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또 완성이 되죠. 계속 이제 반복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광주라는 글자를 보시면, 광주, 그냥 처음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첫 글자의 초성을 그리시면 돼요. 어떤 글자든 다 그냥 그게 시작이니까. 첫 글자의 초성을 항상 왼쪽에 붙여서.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각진자음이니까 여기는 이제 위에 5mm를 떼어야 높이가 35가 맞죠. 그래서 회계 두께 1cm, 가로폭 30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역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옆에 세로중성이 있네요. 근데 각진자음과 세로중성은 얼마만큼? 10mm만큼 떨어져야 자연스럽다고 했죠. 그래서 10mm만큼 떨어져서 세로중성은 반드시 위를 마킹을 하고, 여기 보시면 광주라는 글자에서 맨 위를 마킹하는 건 이 세로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꼭 위를 반드시 닿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로중성은 이 칸, 요 칸, 중성칸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밑에 살짝 침범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뭐 이걸 먼저 그리셔도 돼요. 중성 마저 그린 차원에서 이걸 그리시면 이런 것들, 삐침의 위치가 이렇게 살짝 겹치면서 정사각형이 되게끔 그리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자음의 폭에 맞춰서 얘를 그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과자의 이 오 같은 경우는 얘보다 더 커요. 양옆으로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러려면 뭐 기역이 옆으로 살짝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뭐 제가 종전에 설명드린 뭐 자음의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하물며 이런 거야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성을 기준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가운데 이제 점 하나 찍으시고 거기 기준으로 반반씩 해서 이렇게 좀 뭐 그리셔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눈대중으로 적당히 중간에 오게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35 그리고 마찬가지로 15짜리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지읒 같은 경우 뭘 먼저 그려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어차피 오른쪽으로 다 닿아 있으니까 뭐 첫 글자부터 이걸 긋는다 그러면
지읒은 이 35라는 박스 안에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뭐 세로 중성이 없으니까 지읒이 이쪽으로 완전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역산해서 35라는 칸을 박스를 치고, 그 안에다가 아까 지읒이나 치읒이나 이게 허리춤하고 다리 모양이 있으면 다리가 조금 나온 게 이쁘다고 했잖아요. 뭐 그거 준수 안 하셔도 돼요. 여기도 뭐 꽉 채우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쓰려고 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1cm 위에서 5mm 띄고 1cm 두께로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긋고 해당 포인트점을 잡고 거기다 시옷 그리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그으시는 거죠. 실제로는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이 변의 중앙이 여기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위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뭐 이것저것 또 좀 불필요한 예외들이 많아지는 거를 좀 피하고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삐침의 위치가 여기로 살짝 이렇게 삐져나올 정도고, 위로는 한 5mm 정도 위에 있는 자음과 이렇게 떨어지게끔 가운데 중성칸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서 광주라는 글자도 이런 식으로 그냥 완성을 하시면 되고, 항상 상하 좌우가 반드시 다 있게끔, 이거 외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충남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뭐 치읓 아까 썼었죠.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글자 이제 30, 치읓은 특이자음이니까 35만큼 박스를 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춤 살짝 들어가게끔 이거 먼저 그리시고, 위에서 요거 1cm 띄어서 그리시고, 대각선 그어서 중심점 찾고, 거기다 시옷 그리시고, 그죠? 위에 꼬다리는 선생님들이 글자 보시면서 어느 정도 유사하게 그냥 그리시면 되고요. 어차피 세로 중성이 맨 위를 마킹하니까, 그게 싫으시면 얘를 그냥 이렇게 조금 올려서 확실히 그냥 붙이셔도 돼요. 뭐 크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요거 뭐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 중성, 가로 중성의 폭은 초성의 그 자음의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음의 폭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5짜리 위에 5mm 정도 띄고 그려주고, 삐침이 이쪽으로 나오게 그렇게 해야, 삐침이 저희 거 기준으로 이런 틀을 제공하는, 이런 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삐침이 또 정사각형이나 살짝 큰 정도 선에서 그냥 가장 그럴싸하게 이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이응은 또 누차 설명드렸으니까 35, 15 그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로 와서 보시면 여기가 닿거나 여기 뭘 먼저 써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어차피 뭐 근데 만약에 이걸 뭐 종성 먼저 쓴다 그러면 이제 미음은 각진자음이니까 30에 35라는 틀을 이렇게 그리시고, 이런 데는 이제 회계 두께가 1cm가 되게끔 그 폭을 설정을 해서 안에 가운데 원도 이렇게, 아니 원이 아니라 사각형도 그려주시고, 얘 기준으로 당연히 이게 올라갈 테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얼마? 세로 중성에서 옆에 있는 게 니은이 각진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cm만큼 띄어서, 각진자음이니까 가로폭 30, 높이 35 정해져 있죠. 어차피 회계 두께 10cm, 10mm 해서 또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삐침의 위치는 주변에 있는 것들 비교해서 여기보다 살짝 밑선이 높거나 낮거나 뭐 하는 식으로 그걸 확인하셔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충남이란 글자도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이란 글자, 이번에 나온 글자 중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뭐가 쓸 게 많죠. 그래서 기억이란 글자를 마찬가지로 각진자음이니까 가로폭 30, 회계 두께 10mm, 높이 30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옆에 세로 중성이 오는데 각진자음은 옆에 있는 세로 중성이니까 10mm만큼 띄어서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밑에까지. 그 다음에 이 꼬다리는 나중에 이 원의 위치를 이거를 좀 보신 다음에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좀 지금보다는 나중에 얘 그려놓고 이거에 맞춰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대등한 것들의 어떤 위치가 서로 다르면 좀 글자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해서 기까지 그리신 다음에 밑에 원 35, 15짜리 그려주시고, 일로 넘어와서 딱 봐도 이제 니은이 맨 오른쪽을 마킹을 하고 있으니까 니은을 반드시 오른쪽을 이렇게 닿게끔 해서 35, 30짜리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다시 세로 중성을 그으시고, 아까 전에 특이자음 옆에 왔을 때는, 세로 중성 옆에 특이자음이 왔을 때는 좀 들뛴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들뛰어서 그 가상의 선을 긋고 역산해서 35만큼 가서 선을 긋고 그 안에다가 원을 그리는 거죠. 35짜리, 15짜리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삐침이 있는 거가 삐침이 아래로 있으니까 여기가 위쪽으로 5mm 정도 떨어지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폭은 마찬가지로 원의 폭에 맞춰서 그려주고, 실제로는요 이 글자가 희한하던데 실제 확대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가 있습니다. 네, 원이 이쪽으로 더 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그걸 고려해서 한다라는 건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페인트 시험 보는 거지 글자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아닌 말로 나중에 뭐 공사 대금 되게 많이 주면서 이런 거 똑같이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 글자를 출력해서 그냥 마스킹 작업하고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시험이니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지키면서 그냥 작업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러면서도 기왕이면 글자가 좀 예뻤으면 좋겠어서 굳이 이런 것들 뭐 자음의 폭을 달리하거나 옆에 세로 중성이 왔을 때 그 띄는 폭을 자음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리한다. 요 두 가지 원칙만 좀 제가 고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글자가 좀 예쁘게 나오니까, 뭐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기왕이면 이쁜 게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삐침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런 밑선이 가령 이제 원을 보시면서 밑에 선보다 살짝 높네 혹은 살짝 뭐 비슷하네 낮네를 확인하셔서 그거에 맞게끔 위치를 찾아서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거 거기서 1cm 높이로 또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안 그려놨던 요 꼬다리를 요거에 맞춰서 같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이제 강원이란 글자도 이 써있는 글자하고 크게 어색하지 않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가끔 그런 수업 중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근데 썼더니 가령 뭐 울산이란 글자 여기 폭이 이렇게 넓지 않은데 왜 이러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예시를 보시고서.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글자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타이핑 해놓은 글자인 거지 우리가 써야 되는 135에 100이라는 틀 안에 존재하는 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남는 여백이나 이런 모양을 보시고 우리가 쓴 글자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글자의 좌측, 첫 번째 글자는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스토리가 쭉 연계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항상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맨 위는 세로 중성들이 다 있어요. 걔네들이 마킹을 하는 거고, 밑에는 우리가 쓰는 종성들 많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 글자를 그리는 것도 제가 조만간 바로 이제 찍어서 다시 한번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자음의 폭을 간소하게 하셔서 그냥 작업을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상하 좌우만 맞추시는 거지 전체 치수, 그 다음에 50에 50, 135에 100이라는 이 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옮길 때 잘 옮기시고 뭐 이렇게 틀어지거나 하지 않게. 그 다음에 칠할 때 결국 기껏 이렇게 잘 그려놓으면 뭐예요? 붓질 잘못해서 막 라운드 지고 삐뚤빼뚤 해서 이렇게 좀 심하면 오히려 그게 더 하자니까 차라리 붓질 연습을 더 많이 하시고, 제가 다른 뭐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 시험은 두 가지로 결정이 나요. 첫 번째는 그 손으로 하는 이제 기능적인 것만 놓고 보면 그 퍼티 작업을 할 때 헤라지를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붓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붓질을 얼마나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가 기능적인 면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도료를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잘 관리하면서 쓰시는 거, 붓질이 일정한지 뭐 그런 것들, 붓 모에 어느 정도를 쓰고 있는지 등등등, 내 자세가 맞는지, 붓의 각도는 맞는지, 내 손에 지금 힘이 과하게 들어간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다른 요소들이 많이 이 시험을 결정하는 거니까 글자는 중요한 포인트만 챙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모든 획의 두께는 1cm 10mm라는 거, 그 다음에 자음의 가로 세로 비율, 그 다음에 옆에 세로 중성이 왔을 때 얼마만큼 띄느냐. 각진 자음은 1cm만큼 띄지만 충남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가 1cm만큼 떨어져요. 하지만 특이 자음은 좀 덜 띄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자음들은 항상 박스 안에 존재하는 거고, 글자를 쓸 때는 첫 글자는 왼쪽 기준으로, 두 번째 글자는 오른쪽 기준으로, 위아래는 세로 중성과 종성이 마킹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의 기준으로 다음 걸 쓰고 또 다음 거 쓰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거, 요거만 아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